했는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며 눈물을 감추려 했는데 밤 열차는 멀리 떠나고 나의 힘도 멀어져 가고 나만 홀로 외로 있어서 밤하늘에 별을 샌다고 밤하늘에 별을 샌다고 빠르고 스리편한 아틀란 지도입니다. 별이 졌다네 나의 가슴이 무너졌네 별은 그저 별일 뿐이야 모두에게 말하지만 오늘도 별이 진다네 아름다운 나의 별 하나 별이 지면 하늘도 슬퍼 이렇게 비만 내리는 거야 나의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당신의 더 나은 카라이프를 위해 기아가 직접 운영하는 기아 렌터카의 빈틈없는 관리를 받아보세요. 스마트 카라이프 기아 렌터카가 내일시를 알려드립니다. Alright 새로운 이 기분 좀 느낌 그래 완벽한 이 지금 All the music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잖아 Everyday all day all that music 그때 그 시절 음악여행 낭만가요. 사랑이 떠나간다네 이 밤이 다 지나가면 우리의 마지막 시간을 붙잡을 수 4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사랑이 구간입니다. 울고 있다네 이별 앞에 두었어 다시는 볼 수 없네 가슴은 찢어지는데 이제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네 약 300m 사랑이 떠나가네 나는 죽어도 너를 잊지는 못할 거야 아침이면 전방에 사고 나갈 구간입니다. 사랑이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구간입니다. 나 홀로 남겨놓고서 약 3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구간입니다. 내 힘이 가지 못하게 이제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네 사랑이 떠나가네 나는 죽어도 너를 잊지는 못할 거야 아침이면 사랑이 저만치가네 나 홀로 남겨놓고서 세월아 멈춰져 버려 내 힘이 가지 못하게 내 힘이 가지 못하게 내 힘이 가지
흘러왔던 당신에게 쏟아져 흐른 눈물 가슴에 안고 돌아서는 이 발길 사랑했던 기억들이 갈 길을 막아서지만 추억이 아름답게 남아있을 때 미련 없이 가야지 약 500m 전방에 차량 단속구간입니다. 약 300m 전방에 차량 단속구간입니다. 다정했던 사랑이었나요 벌써 나를 약 3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50km 구간입니다.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그대 지금 그 누구를 사랑하는가 굳은 약속 변해버렸나 이전에는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이젠 마음이 변해버렸네 아 이별이 그 이전인가 세월 가버렸다고 야, 시야를 방해하네. 떠나가는가 아 나
가장 늦게 지각 처리하게 됐습니다. 뭐 법정 시한 넘긴 건 한참 됐고요. 정기국회 시한 만료까지도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나마 오늘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민주당이 받으면서 뭔가 좀 돌파가 열리지 않나라고 좀 전망들이 있고 있는데요. 일단 이 전체적인 예산안 처리 과정, 원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은 뭐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하고 또 정기국회 회의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의총이 끝났는데요. 네. 뭐 비공개 의총이라서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주호영 원내대표도 백브리핑을 하셨는데 당장 오늘은 좀 본회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의장님의 그 중재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숨겨진 그 민주당의 그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논의해야 할 부분들이 한 6, 7가지가 남아있는 것 같고요. 예산안 중에요? 네네. 네. 그 중에서도 뭐 의장 중재안이었던 법인세 네. 이 부분도 그 최고 세율이 당초 3%포인트였는데 예. 지금 2년을 유예해서 1%포인트로 뭐 인하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한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어찌됐든 한시라도 빨리 나라 살림이 확정되어야지 네. 적재적소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려운 민생의 숨통을 틔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미래 성장 뭐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런 이제 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안은 정부 여당이 시급하고 필요한 것 아닌가. 국민 생각한다면 좀 통 크게 합의를 해주는 게 어떨까. 일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6, 7가지가 저희 비공개 요청에서 들었을 때 네. 그냥 무조건적인 합의를 좀 해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그 좀 필요한 협상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있는 게 또 이태원 12구 참사 국정조사 특위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고요. 오늘 민주당은 그냥 국민의힘 위원들 없이 바로 국정조사 들어가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국정조사 참여 안 하시는 겁니까? 글쎄 제 개인 생각과 당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당으로서 책임과 의무라고 보고요. 네. 뭐 민주당이 해임안을 뭐 내든지 탄핵 조치를 추진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 여당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한 축으로서 그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 바라보고 국정조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미 뭐 책임을 물었다면 국정조사 할 이유가 사라졌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또 지금의 그 예산안이 늦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뭐 법적인 책임 부분에 대한 그 해당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국민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은 법적인 부분을 좀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국가이기 때문에 그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유가족 국민들은 지금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고 또 정부와 여당은 그 물음에 마땅히 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산안 이 부분 빨리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정부 여당이 야당이 아니고 유가족들과 국민을 보고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유가족 네네. 협의회에서 대통령의 사과 또 성역 없는 국정조사 거듭 요구하고 있는 거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이 부분 네. 또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저는 유가족 협의회의의 그 요구에 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앞에 있는 정치적인 유불리 판단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지만 설령 그 유불리가 아무리 크다고 한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고통과 또 국민들의 슬픔에 비할 바는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만약에 지금까지의 사과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다시 사과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사과는 네. 그 유가족들에게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전달이 된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그 울림이 있을 것이고 그 진정성을 알아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최근에 국민의힘 창원시 의원 김미나 의원이라든지 또 권성동 의원의 참사 관련 발언 혹은 SNS 글들이 상당히 좀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 잘 아실 텐데요. 네.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일부에선 특히 창원시 의원의 경우에는 사퇴를 해야 한다라는 그 요구가 일고요. 정의당에서는 뭐 공천 배제라든지 확실한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여당 의원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고 면목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제 딸의 아이도 같은 또래입니다. 그래서 제 딸이 네. 그래서 헬로윈 참사 그 보도가 처음 나왔던 그때 네. 사실 집에 돌아오지 않은 그 가족들 보면서 많은 부부들이 제발 아니길 바라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었다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었다는 점에서 모두가 걱정했던 거고 또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아파했던 거고 모두가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근본적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정치가 국민의 그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 망정 국민의 상처를 더 깊게 하는 일은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네, 그리고 여당 국민의힘 내부 이슈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전당대회 문제 계속해서 언론의 관심도 받고 있고요. 국민적 관심사인데요. 전당대회 룰 개정 거의 뭐 공식화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중요한 분들의 시사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원 투표 비중 90% 혹은 100% 아예 민심 일반 국민 투표는 없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짙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초선 의원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27분이 당원 투표 100%로 의견을 모으고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던데 허은하 의원님도 이 안에 들어가 계십니까? 27명 중에? 저는 아닙니다. 아니시고요. 네, 저는 뭐 쓸데없이 국민을 배제하려고 한다라는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국민과 좀 멀어져 간다는 인식을 당 스스로가 심어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사람들에게 지도부 선출을 맡겨야 한다면 당연히 책임 당원들의 역할과 노력도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네. 그때 문재인 정부에게 실망을 했던 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일반 국민들에게도 그 선택권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초선 의원이신데 허은하 의원님 참석 안 하셨으면 초선 의원 전체의 뜻이 아닐 테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초선 의원의 다수의 의견이 지도부에 전달되는 모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그냥 그분들 자유고 괜찮은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우선은 반대하신 분들의 의견도 있었다고 들었고요. 네. 저도 전에 들었는데 그렇고 또 뭐 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다수가 또 50여 명의 초선의 다수의 의견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나 그분들의 의견도 자유이죠. 그분들의 의견도 자유죠. 네. 예, 우선 가장 많은 이제 의견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승민 전 의원 당대표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라는 뜻을 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냐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사실 아니길 바라고요. 네. 근데 오늘 그 언론 보도를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석에서 당원 투표 100%가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다면서요? 그것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기는 했는데 예.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길 저는 바라는 마음이고요. 네. 저희가 18년 동안 그 룰을 지키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3개월을 앞두고 나서 전당대회 룰을 개정하는 이 논란을 지켜보는 국민들 생각, 그 생각은 어떨까라는 부분을 저희는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이 아니군요. 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SNS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1등을 자르고 5등을 대학 보내는 게 모순이다. 지금 이 상황 전대룰 관련 이야기로 다들 해석을 하던데요. 의원님 이준석 대표하고 최근에 연락해 보셨습니까?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진 않았는데 네. 뭐 룰 개정에 대한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그 어떤 대학이 입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과목별 과중치를 바꾸면은 입시를 준비하던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대로 개정 논란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생각이 네. 그 학부모의 입장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이었고요. 바로 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연결돼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산안 처리가 무척 늦어져서 국민들께서 많이 조금 화가 나 계신 것 같은데요. 국회의장이 중지안 내셨고 오늘 민주당은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오후에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예. 국회의장이 제출한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워진 민생 속에서 예. 아주 이제 만족할 만은 아니지만 네. 서민 경제를 생각해서 재정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봤고요. 네. 또 특히나 이제 예산안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것을 이제 무기한 연기시키는 것도 마땅치 않아서 네. 의장의 중재안을 지금 받아들인 입장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맞물려 있는데요. 예산안 처리 만약에 어쨌든 민주당은 중재안 수용하셨으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수용 안 할 것 같은 상황이고요. 그런데도 바로 이제 민주당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라고 발표를 하셨고 국민의힘이 참여 안 하면 계속 쭉 국민의힘 여당 없이 국정조사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국정조사는 현재는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진행을 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조사 기간에 네. 예산안 협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1월 7일까지 기한인 많은 날짜를 상당 기간 빼먹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당의 어떤 방해나 이런 어떤 것을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아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진상규명과 예방 철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도 무조건적으로 이것을 타행으로 몰고 가거나 피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당의 사퇴를 불러왔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통과가 됐지만 결국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다음 수순 탄핵 소추 바로 갑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이미 저희 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입장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예. 과거에 여러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사태를 보게 되면 한 번도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을 지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국정조사가 3차례 있었는데 이때도 역시나 주무부처 장관들이 다 사퇴를 한 상태에서 국정조사를 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전이라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그런 어떤 이상민 장관의 사퇴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탄핵 소추안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계적으로 국정조사를 끝나고 책임을 묻는 탄핵 소추안까지 단계적으로 가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이제 개헌을 내면서요. 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지금의 건강보험을 더 정의롭게 만들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부분? 그러니까 건강보험의 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반대할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개혁이나 이런 것들 당연히 동의하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개혁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은 줄이고 그리고 역시나 혜택을 늘리는 의료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건강보험의 개혁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 정치적이고 그리고 팩트에도 맞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문재인 케어는 사실 이제 이름은 문재인 케어라고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거 상관없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보장성을 확대해 왔던 그 정책의 일관성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건강보험 재정 이제 위협한다라고 봤더니 실제 문재인 정부 2017년에는 한 7천억 원 정도 플러스였고요. 그 다음에 18, 19, 20 이렇게 3개년도가 적자이긴 했는데 다시 2021년에 2조 8천억 정도 흑자로 돌아섰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라고 이렇게 보기 어렵고요. 네. 오히려 많은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일선 보장성을 확대해서 또 특히나 이제 중증장애 질병과 관련된 보험 혜택이 늘어나서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정말 재정 건전성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진짜 주범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결국에는 약간 이제 과잉 진료 같은 것들, 어떤 뭐 질병 관련되어서는 과잉 진료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좀 개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뭐 아시겠지만 민간 신손보험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이 이렇게 진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실손 의료보험과 관련된 개혁, 또 거기에 더해서 사무장병원의 건강보험료 부정수급이 무려 1조 원가량, 한 8천억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환수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은 어떤 겁니까? 당론 없이 개별적 자유투표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사례를 쭉 저희가 살펴봤었는데요. 네. 체포동의안과 관련되어서 당론을 정해서 이렇게 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 역시 이번에도 당론을 채택하거나 당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별 의원님들의 무기명 이제 투표를 통해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오늘 의총에서 노웅래 의원이 신상 발언을 통해서 불구속 수사의 대원칙을 지켜달라라는 그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네. 아마 개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해서 결정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체포 동의안 등 인사 관련 투표는 무기명 비공개 투표이기 때문에 본인의 투표 성향 밝히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어쨌든 중요한 사안이니까요. 의원님은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언론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도 아마도 또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되지 않을 제출될 것 같다. 그러므로 연계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재명 당대표와 연계해서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리를. 먼저 이제 지금 여러 수사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네.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에 대한 공소장을 좀 살펴보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공모관계조차 적시를 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여러 혐의와 관련된 진술도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어떤 물적 증거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네. 공범이라고도 형성이 안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구속영장까지 체포동의안까지 국회로 넘어올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하다라고 보이고요. 네. 아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질문하시고 언론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아마 이제 검찰이 어떻게든 사건을 만들어내서 연루된 거를 막 만들어내서든 어떻게든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니까 걱정 때문에, 우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공범관계조차 여러 가지 혐의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체포동의안,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지고 함께 판단하는 것은 굉장한 무리라고 봅니다. 네. 예, 그동안 계속 사법 리스크 이런 얘기 많이 나왔지만은 민주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이런 반응을 계속 보이셨고요. 그런데 점점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논란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를 보면요. 그래서 친명 비명이 갈리거나 충돌하고 있다. 또 친명의 숫자가 줄어들고 탈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은 근거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부러 이렇게 친명과 비명을 갈등을 부추기는 기사를 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의도적으로요. 예, 아마 당의 분열을 노리는 그런 어떤 언론 기사라고 보입니다. 실제 이제 뭐 보수 언론에서 설명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분석 기사를 냈었는데요. 네. 새로운 사실은 전혀 없고 과거에 있었던 것을 종합 짜집게 해가지고 마치 새로운 기사, 뭐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또 누가 설명했다라고 하면서 몇몇 의원 이렇게 지목을 했는데 해당 의원 그 기사가 난날 같이 제가 식사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가 막히다라고 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기사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렇게 하면서 언론의 갈라치기 기사가 팩트 기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내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정치 국회의원을 오래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친명이다 비명이다 이런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사람을 개파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지금은 야당으로서 지금 검찰의 야당 탄압과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의 아주 무도하고 정말 국민을 보지 않는 그런 어떤 무차별적인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정치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연결해서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에서는 힘들어한다, 외로워하고 혼밥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온 거 아실 텐데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도적인 허위 보도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친명계 의원을 모집 소환을 했는데 밥 먹자고 했는데 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약속을 못 잡았다, 취소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앞서 친명계, 비명계 나누는 게 웃기지만, 대표적인 어떤 친명계로, 저나, 박찬대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이렇게 거론이 되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밥 먹으러 오라는 말을 듣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박찬대 의원도 들었다가 취소해준 적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지난주에 번개에서, 함께 이제 맛있는 걸 먹었는데,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또 더 재미난 것은 비명계 의원님께서 또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친명을 불렀는데 비명계 의원님이 그걸 안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친명이냐 비명인가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당대표나 당대표 아니더라도 어떤 의원이 식사 한번 하시죠 라고 했을 때 나 너 싫어, 너 진짜 너 미워하니까 밥 안 먹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사실 누구네 양설이라고 보고요.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의원님도 소속돼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친윤무죄로 진행되는 편파 조작 수사 앞으로 고발하겠다. 어떤 부분이 콕 집으신다면 친윤무죄의 잘못된 수사로 보십니까? 검찰의 정관 예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네,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20초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 고발 사주와 관련되어서 허위 공문서가 작성된 혐의가 있고, 그리고 또 여러 범죄 수사 관련된 공무상 기밀 유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고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몇 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약 500m 전방에 버스 전용차로 단속합니다. 당신의 퇴직연금 깨워라. 연금 투자시대. 퇴직연금이 신한은행 사전지정 운용제도와 만나 당신의 든든한 노후가 됩니다. 연금 부자가 되는 연금 투자. 신한은행 퇴직연금.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등 확인,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 고금리 시대에 르노코리아 자동차가 연말 보너스를 드립니다. 4.9% 저리 할부와 30%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으로 더욱 놀라워진 QM6, SM6, XM3를 기분 좋게 만나보세요. 12월 한정, 지금 바로 상담해보세요. 르노코리아 자동차.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환급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We wish you a merry next time. 이번 겨울여행 어땠어? 완전 좋아요.
이게 다 안전하고 든든한 렉스턴 덕분이지. 12월 렉스턴 또는 렉스턴 스포츠 일시불 구매 시 5년간 차량 관리비 걱정 없는 퍼펙트 케어 프로그램과 특별한 추가 혜택까지. 빠른 출고로 연말이 더욱 즐거워지는 렉스턴의 혜택.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57번 교통정보만큼 중요한 연금 정보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디폴트 옵션 들어보셨나요? 퇴직연금을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금융사가 전문적인지 미리 알아보셔야 해요. 미래에셋증권의 연금 정보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행복한 연말을 맞아 힐보리가 준비한 스페셜 프로모션. 트레버스, 콜로라도, 타오 등 최대 400만원 콤보 할부 할인 또는 300만원 등록비 지원으로 올겨울도 넉넉하게.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12월 한정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1, 2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7시 뉴스 듣고 7시 10분에 3부 미디어 프로파일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 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수도권에 많은 눈 예보됐기 때문인지 퇴근길 교통량은 평소보다 적은 편입니다. 내부순환로는 지금 양방향 대부분 원활한 가운데 성산 쪽으로 마장에서 월곡램프, 연희에서 성산램프 사이만 잠시 서행하고요. 강 주변 도로도 길게 막히는 구간 없이 강 서쪽으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모두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만 짧게 밀리고 강 동쪽 방향 역시 두 길 다 잠실대교부터 천호대교 사이만 짧게 정체 살펴집니다. 그 밖에 강남권 도로들도 대부분 원활해 보이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 앞두고 양방향 3km가량,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상일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5km가량 밀립니다. 연민주였습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 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홀이 배정되었습니다. 배제되었습니다. 수많은 소리 속에 살지만 정작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가 아쉬워지는 밤. 여러분의 하루를 채울 그 이야기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안녕하세요. 아이돌 라디오 시즌3 DJ를 맡게 된 에이티즈의 홍중 윤호입니다. 넓고 깊은 아이돌의 세계 MBC 라디오 그리고 NC 유니버스에서 댕디 쭝디와 함께 탐험해보세요. 아이돌 라디오. 오늘 주목할 목소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건을 한 발짝 더 깊이 들여다보고 뉴스의 중심에서 가장 뜨거운 순간을 포착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집중.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당신을, 어제와는 또 다른 우리를, 편견 넘어 진짜 세상을, 나도 잘 몰랐던 나를 만나면 좋은 친구 MBC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아이유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로 떠오른 소중한 그 사람처럼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엔 뉴스. 새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 설명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TV 생중계로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고 주무부처 장관들과 국민 패널 사이에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 2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됐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과제 점검회의. 청와대 영빈관에 각 부처 장관들이 초청된 국민 패널 100명과 섞여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과 여당 지도부가 자리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뭔지를 지금 꼼꼼하게 짚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한 국민 패널이 내 집을 갖고 싶다며 집값을 이야기하자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펼쳐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가 위축됐다는 겁니다. 그 대안으로 윤 대통령은 수요 규제를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과세를 좀 경감을 해서 시장에서 우리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좀 저가의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인기 없는 일이지만 노동, 연금, 교육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의지를 보였습니다. 문재인 케어를 폐기한 뒤 건강보험을 다시 정의로운 제도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고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면서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당초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100분 동안 이어질 예정이었지만 이를 훌쩍 넘겨 2시간 반 넘게 진행됐습니다. MBC 뉴스 신사입니다. 예산안 협상 시한인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1%포인트 인하와 행안부 경찰국 예산 등을 예비비에 포함하자고 중재안을 낸 데 대해서 민주당이 전격 수용 방침을 밝혔습니다.